71세 이상이면 이 4가지 운동은 무조건 해야 오래 삽니다.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마세요. 73세의 영자씨는 우편함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노화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쇠약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유할 4가지 간단한 운동을 시작했을 때 영자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그녀는 손주들과 등산을 하고 몇 시간씩 정원을 가꾸었으며 수십 년 만에 느껴본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담당 의사는 무슨 기적의 신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70세 이상이거나 그런 분을 돌보고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밝힐 내용이 여러분의 수명을 늘리고 삶에 활력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건강하다고 가정하는 일반적인 운동 루틴이 아닙니다. 이 운동들은 살아오고 사랑하고 매년 지혜를 쌓아온 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립심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인생이 여전히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을 만큼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4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운동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운동에 대해 대부분의 건강 조언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념은 노화를 싸워 이겨야 할 질병처럼 다루지만 진실은 훨씬 더 희망적입니다. 70세의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것입니다. 극단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으며 지혜와 존중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수년간 장수 연구와 실용적인 운동 과학의 교차점을 연구해왔고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노화와 운동에 대해 들어왔던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80대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은 젊었을 때 엘리트 운동선수였던 사람들이 반드시 아닙니다. 그들은 강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것과 올바른 동작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활력을 위해 몸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노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을 다루는 4가지 특정 운동 범주를 탐색할 것입니다. 위험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균형 및 안정성 훈련, 부상 위험 없이 근육량을 유지하는 근력 운동,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유연성 운동, 그리고 신체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심장을 보호하는 심혈관 단련 운동을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 접근법이 여러분이 아마도 시도해봤거나 하도록 권유받았던 다른 모든 것과 왜 다른지 공유하겠습니다. 기초 70세 이후의 당신의 몸 이해하기. 대부분의 운동 프로그램이 노인들에게 실패하는 이유는 젊은 트레이너들이 젊은 신체를 위해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 복용하고 있을지 모르는 약 또는 수십 년간의 관절과 근육의 마모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70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신경계는 움직임 명령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절은 활동 전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육은 더 천천히 회복되지만 올바른 자극으로 여전히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균형 시스템은 예리함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서는 대신 몸과 협력할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는 4가지 운동은 3가지 중요한 기준에 따라 선택되었습니다. 첫째, 관절염, 고혈압 또는 이전의 부상과 같은 일반적인 노화 관련 질환이 있더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해야 합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개선을 만들어낼 만큼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값비싼 장비나 복잡한 설정 없이 집에서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야 합니다. 가벼운 낙상 후 혼자 집을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81세 철수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딸은 요양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항상 자신의 자립심을 자랑스러워했고 그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한 지 3개월 만에 철수 씨는 다시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동네의 다른 노인들을 위한 걷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운동 하나 기초 다지기 의자를 이용한 근력 훈련. 첫 번째 운동 범주는 일상 활동에 필요한 근력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복잡한 동작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하면서도 놀랍도록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체중과 간단한 저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자를 이용한 운동의 장점은 현재 여러분의 상태에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거동이 불편하다면 의자가 안정과 지지를 제공합니다. 더 활동적이라면 이러한 동작을 수정하여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원칙은 점진적 적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앉아서 다리 뻗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튼튼한 의자의 등을 곧게 펴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앉으십시오. 이것은 단지 다리 근력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코어를 사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고 낙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대퇴사두근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쪽 다리를 곧게 들 때까지 천천히 뻗고 3초간 유지한 다음 통제하며 다시 내리십시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통제입니다. 빠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근력을 키우지 못하고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느리고 통제된 움직임은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는 기능적인 근력을 만들어냅니다. 각 다리에 5회 반복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게 느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모든 반복은 여러분의 미래 자립심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것이 더 쉬워지면 10회, 그 다음 15회로 늘리거나 발목에 가벼운 모래주머니가 있다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주의 두 번째 동작은 저항밴드를 이용한 앉아서 당기기입니다. 저항밴드가 이제 없다면 수건도 아주 좋습니다. 목표는 둔 자세에 필수적이고 목과 등 통증을 유발하는 앞으로 굽은 머리 자세를 예방하는 등 상부와 어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밴드나 수건을 발에 감고 양끝을 손으로 잡고 앉으십시오.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서 어깨뼈를 함께 쥐어짠 다음 통제하며 시작 자세로 돌아가십시오. 이 운동은 단지 근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구부러지는 경향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효과를 상쇄합니다. 이 운동들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것들의 복합 효과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응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증진하며 뇌가 몸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자 씨나 철수 씨 같은 분들이 단지 더 강해졌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는 개선을 보는 이유입니다. 운동 둘, 안정성의 대가 균형 및 협응 훈련. 낙상은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지만 70세 이후 자립심의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통계는 암울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균형은 올바른 훈련으로 어떤 나이에서든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균형 시스템은 피트니스의 다른 측면과 같아서 꾸준하고 적절한 도전에 반응합니다. 균형 훈련의 기초는 제가 안정성 단계별 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적인 버티기로 시작하여 동적인 움직임으로 진행하고 결국에는 반응 훈련을 통합합니다. 하지만 이 진행의 모든 단계는 현재의 능력 수준에 맞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의지해 한 발로 서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튼튼한 의자 뒤에 서서 등바디를 잡고 지지하십시오. 한쪽 발을 땅에서 약간 2에서 5cm 정도 들어 올리고 10초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시각 시스템, 내이, 그리고 발과 발목에 있는 고유 수용기,
즉 뇌에 몸의 위치를 알려주는 감각기관이라는 세 가지 다른 시스템에 동시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쉬워지면 의자를 잡는 힘을 줄이거나 발을 더 높이 들거나 결국에는 몇 초 동안 눈을 감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균형 시스템이 작동하고 따라서 개선되도록 충분한 도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균형 운동은 걷거나 돌거나 일상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동적 안정성을 다룹니다. 이것은 발뒤꿈치를 발가락에 붙여 걷기로 일자 걷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벽이나 조리대 옆에 서서 지지를 받으며 시작한 다음 한쪽 발의 뒤꿈치를 다른 쪽 발의 발가락, 바로 앞에 놓는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이 운동은 움직이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고르지 않은 표면을 걷거나 모퉁이를 돌거나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감 있게 걷는 데 중요합니다. 속도나 거리보다는 부드럽고 통제된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 서너 걸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균형 훈련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측정 가능한 향상을 보이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는 근력 훈련과 달리 균형 향상은 종종 며칠 내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이 운동을 더 잘하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의 신경계를 더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여러분을 똑바로 서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셋 기동성 보호자, 기능적 유연성 및 가동 범위. 70세 이후의 유연성은 발가락에 손을 대거나 극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옷을 입고 선반 위의 물건에 손을 뻗고 운전할 때 어깨너머를 보고 통증이나 제약 없이 일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능적 유연성이며 건강한 노화에서 가장 간과되는 측면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칭과 기능적 유연성 훈련의 차이는 목적입니다. 전통적인 스트레칭은 종종 일상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극단적인 가동 범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능적 유연성 훈련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몸이 필요로 하는 특정 움직임과 자세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아침 기동성 운동 순서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것들은 관절을 깨우고 하루를 위해 몸을 준비시키는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이 순서의 장점은 현재의 기동성 수준에 따라 침대에서, 의자에서 또는 서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부드러운 척추 웨이브입니다. 누워있든 앉아있든 머리부터 시작하여 척추를 천천히 둥글게 말고 등 전체를 통해 파도가 움직이는 것처럼 척추뼈 하나하나를 움직인 다음 천천히 그 움직임을 반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척추를 극단적인 자세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등의 각 부분을 통해 부드럽게 움직임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제가 노인들에게서 보는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인 통증과 기동성 감소로 이어지는 척추 경직을 해결합니다. 척추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 몸의 다른 모든 것이 더 잘 작동합니다. 호흡이 개선되고 자세가 자연스럽게 더 곧아지며 더 적은 노력과 더 많은 자신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기능적 유연성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어깨와 목의 기동성입니다. 수십 년의 삶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 중 주위를 둘러보는 능력부터 찬장의 물건에 손을 뻗는 것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어깨와 목에 제약이 생깁니다. 어깨뼈 쥐어짜고 풀기는 이를 해결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어깨뼈 사이에 연필을 잡으려는 것처럼 부드럽게 어깨뼈를 모으십시오. 3초간 유지한 다음 풀고 어깨를 부드럽게 앞으로 둥글게 마십시오. 이것은 극단적인 자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깨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체 범위를 통해 움직이고 점차적으로 더 많은 움직임의 자유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특히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동성 운동과 부드러운 강화 운동을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뻣뻣한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세와
어깨 기능을 지원하는 근육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엉덩이와 하체의 기동성에 중점을 둡니다. 엉덩이는 움직임의 기초이며 엉덩이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걷기, 계단 오르기, 차에 타고 내리기, 자립심 유지에 중요합니다. 앉아서 엉덩이 돌리기는 이것에 완벽합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엉덩이에 놓고 골반으로 작은 원을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하여 엉덩이가 따뜻해지면서 점차 원을 더 크게 만드십시오. 이 움직임은 고관절을 윤활하고 해당 부위의 혈류를 촉진하며 일상 활동에 필요한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단을 돌보기 위해 몸을 구부릴 수 없어서 7, 8세에 정원 가꾸는 날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정숙 씨를 기억하십시오. 6주간의 꾸준한 기동성 운동 후 그녀는 다시 정원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작은 채소밭을 포함하도록 확장했습니다. 핵심은 극적인 스트레칭이나 고통스러운 운동이 아니었고 점차적으로 그녀의 몸의 자연스러운 유연성을 회복시킨 꾸준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운동 대 침장 보호자, 안전한 심혈관 단련.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건강은 더욱 중요해지지만 전통적인 유산소 운동 조언은 종종 70세 이후 운동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러닝머신에서 몇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신체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꾸준하고 적당한 활동입니다. 여기서 핵심 원칙은 운동 과학자들이 대화 가능 속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운동들을 하는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 수 없다면 너무 힘들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오페라를 부를 수 있다면 강도를 약간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최적의 지점이 바로 심혈관 기능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향상되는 곳입니다.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킨 걷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놓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력을 키우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전체 심혈관 시스템을 강화하는 전략적인 걷기에 관한 것입니다. 기초는 제가 인터벌 걷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분 동안 부드러운 준비, 운동 속도로 시작한 다음 1분 동안 약간 더 빠른 속도로 높이고 다시 2분 동안 부드러운 속도로 돌아오십시오. 이 강도 변화 패턴은 심장이나 관절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막 시작했다면 전체 걷기가 단 10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목표는 지속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하는 10분 걷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1시간 걷기보다 무한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혈관 시스템은 가끔의 영웅적인 노력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꾸준한 자극에 반응합니다. 야외 걷기가 불가능한 날에는 의자를 이용한 유산소 운동이 훌륭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는 앉아서 행진하기는 상당한 심혈관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팔 움직임을 추가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저충격 운동으로 전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의자를 이용한 유산소 운동의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날씨, 기동성 제한 또는 안전 우려가 운동 루틴을 방해할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집의 편안함과 안전 속에서 심박수를 높이고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중 운동은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물속 걷기나 부드러운 수중 에어로빅은 관절에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주면서 훌륭한 심혈관 단련을 제공합니다. 물의 부력은 체중을 지지하는 동시에 저항은 심혈관 및 근력상의 이점을 모두 제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엘리트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고 싶은 다른 모든 것을 지원하는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주들과 놀기, 여행하기, 집 관리하기 또는 사랑하는 취미를 추구하는 것이든
심혈관 건강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입니다. 통합 전략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4가지 범주의 운동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통합할 현실적인 계획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가장 복잡하거나 인상적으로 보이는 루틴이 아니라 실제로 꾸준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핵심은 제가 최소 유효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기능에 의미 있는 개선을 가져올 최소한의 운동량입니다. 7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일주일 중 대부분의 날에 20에서 30분간의 움직임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한 번에 다 하거나 모두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모든 4가지 운동 범주를 포함하는 현실적인 주간 구조가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근력 및 균형 운동에 중점을 둡니다. 이것들은 다른 모든 것을 지원하는 안정성과 근력을 구축하는 기초적인 날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기동성 및 유연성의 날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고 뻣뻣함이나 제약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토요일은 더 긴 심혈관 운동의 날로 장시간 걷기, 수영장에서의 시간 또는 더 긴 의자 기반 유산소 운동 세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휴식일이지만 완전한 비활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 여유로운 산책 또는 움직임을 포함하는 즐거운 활동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하루를 놓치면 전체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단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기운이 덜 나는 날에는 수정된 버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삶에 맞춰지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운동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확신했던 85세 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성인 자녀들은 그의 점점 더해가는 노쇠함을 걱정했고 더 많은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운동이라는 생각에 저항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가능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은 젊은 시절에 격렬한 운동과 연관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단 5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위협적이거나 벅차지 않은 5분간의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영수 씨는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0분으로 늘렸습니다. 3개월 안에 그는 대부분의 날에 2주씩 5분을 하고 있었고 그의 에너지, 균형,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감에서 상당한 개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수 씨의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동네 산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와 기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더 자주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인 자녀들은 그들의 대화가 그의 쇠약에 대한 걱정에서 그의 새로워진 활력에 대한 축하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성공 뒤에 숨겨진 과학. 이 4가지 운동이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단지 움직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최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상호 연결된 시스템을 어떻게 함께 다루는지에 있습니다. 균형을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이게 되고 이는 더 많은 활동을 장려하며 이는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유연성을 유지하면 관절이 더 자유롭게 움직여 통증을 줄이고 근력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최근 연구는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바를 확인시켜 줍니다. 근력, 균형, 유연성 및 심혈관 요소를 포함하는 다요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기분 및 전반적인 삶의 질에서도 개선을 보입니다. 핵심은 신경 가소성, 즉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는 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운동들을 연습할 때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신경계를 더 효율적이고 더 반응적이며 더 회복력 있게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개선이 종종 운동이 직접적으로 목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유입니다. 흔한 걱정거리와 해결 방법. 제가 가장 자주 듣는 걱정은 부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좋은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제가 설명한 운동들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선택되었지만 천천히 시작하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항상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가벼운 근육 피로를 넘어서는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있다면 멈추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또 다른 흔한 걱정은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구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기능을 개선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한 90대 노인들에게서도 근력, 균형 및 전반적인 건강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절염, 당뇨병 또는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운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운동을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의 의료팀과 협력하여 운동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의료 관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다음 단계, 내일 한 가지 범주에서 단 하나의 운동으로 시작하십시오.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나 가장 큰 걱정을 해결해 주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5분 동안 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70세 이후의 건강 성공은 극적인 변화나 영웅적인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부드러운 진전에 관한 것입니다. 주마다 다른 범주의 요소들을 추가하여 완전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이든 하는 것이 항상 낫고 강도보다 꾸준함이 매번 이깁니다. 진행 상황을 얼마나 많은 반복을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 일상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리고 몸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느끼는지로 추적하십시오. 이것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척도입니다. 70세 이후 활력으로 가는 길은 시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모든 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4가지 운동은 자립심을 유지하고 쇠약을 예방하며 계속해서 삶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한 여러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혜와 회복력으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어떤 모험이 기다리든 자신감 있게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줄 때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며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편함까지 걷기도 힘들어하던 상태에서 손주들과 등산을 가게 된 영자씨를 기억하십니까? 낙상을 두려워하던 상태에서 걷기 모임을 이끌게 된 철수씨를요, 사랑하는 정원으로 돌아간 정숙씨는요, 자립심과 활력을 되찾은 영수씨는요, 그들의 변화는 시작하기로 한 단 한 번의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